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건강즙을 화분에 몰래 부어버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왜 그래?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알기 위해 작은 결심을 했고 그 후 알게 된 진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강즙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꽤 큰 냉장 박스를 들고 서 계셨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송장을 확인해 보니 발송지가 경기도 수원, 시댁 주소였습니다. 박스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열었어요. 초록색 액체가 담긴 팩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스팩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케일즙, 양배추즙이라고 적힌 라벨. 대충 세어보니 30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혜야, 택배 받았니? 네, 어머님. 지금 막 받았어요. 그래? 케일즙이랑 양배추즙 보냈어. 민준이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좀 바빠요. 그래서 건강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직접 만든 거야. 우리 텃밭에서 키운 케일이랑 양배추로.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직접 만든 것밖에 없잖아. 하루 3번, 식전에 꼭 마시게 해. 네, 감사합니다.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아. 아침, 점심, 저녁 먹기 30분 전에 꼭 빠뜨리지 말고. 네, 어머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할 거야.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끊고 저는 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비닐팩 안에 녹색 액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건강즙처럼 균일한 색이 아니라 뭔가 침전물 같은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도 늦었네. 응,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민준이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씻고 와. 곧 밥 차릴게. 아, 그리고 어머님이 건강즙 보내셨어.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이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 보내셨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케일즙이랑 양배추즙,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대. 직접? 응, 텃밭에서 키운 거로.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향했어요. 씻고 올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이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단순히 피곤한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식전에 마시래. 지금 한 팩 마실래?
민준이의 수저가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배불러서 나중에 마실게. 그래? 근데 어머님이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알아. 근데 지금은 내가 알아서 마실게. 민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는데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거기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민준이는 건강즙 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팩을 열었어요. 그리고 화분에 즙을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민준이는 빈 팩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여러 번 접어서 작게 만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화분에 부은 즙을 보며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고개를 돌리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을 참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황급히 분리수거함에 봉지를 숨기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조용히 나갔어요. 화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부은 건강즙이 화분 흙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뭔가 썩은 듯한 냄새. 일반 채소즙 냄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화분 흙을 자세히 봤습니다. 녹색 액체 사이로 뭔가 검은 것들이 보였어요. 흙 아니면... 그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마시는 척했어요. 지혜야, 깼어?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 목말라서. 너는? 나도 화장실. 민준이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들어가서 자자. 응.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금방 잠든 것 같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건강즙을 버린 걸까? 그리고 왜 저렇게 힘들어 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늦잠을 잤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민준이가 건강즙을 부은 화분.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어요. 흙 위에 녹색 얼룩과 함께 뭔가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로 흙을 살짝 걷어냈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작은 벌레 사체들이 보였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건강즙 안에 있었던 거야? 저는 분리수거함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숨긴 비닐봉지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빈 건강즙 팩이었어요. 팩 안쪽을 자세히 보니 뭔가 검은 찌꺼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봉지들도 확인했어요.
하나, 둘, 셋. 총 7개의 팩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찌꺼기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건강즙 팩 하나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어요. 자세히 보니 액체 속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검은 점들. 혹시 저는 팩을 열어 작은 그릇에 조금 따라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시큼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일반 채소즙 냄새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녹색 액체 사이로 작은 벌레들이 떠 있었어요. 죽은 벌레들. 그리고 흙덩어리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머님이 보내셨다고? 직접 만드셨다고?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혜야, 뭐해? 저는 황급히 그릇을 싱크대에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물 좀 마시려고. 민준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뭐 봤어? 응? 건강즙 열어봤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아무것도 모른 척 해줘. 무슨 소리야? 저게 대체 뭐야? 벌레가 들어있잖아. 쉿. 민준이가 제 입을 막았어요. 주위를 살피듯 둘러보고는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말해줘. 나 걱정돼. 지혜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뭐?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였어.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어. 건망증? 응,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이야기를 까먹으시고 그런 정도였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 2달 전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시아버님이? 응, 어머니가 밤에 집을 나가셨대. 잠옷 차림으로. 어머. 다행히 동네 분이 발견하셔서 집으로 모셔다 주셨어. 근데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셨대. 왜 나갔는지, 어디 가려고 했는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모시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셨어. 왜요?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화를 내셨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냐고.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1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됐어. 이상한 행동? 텃밭을 가꾸신다면서 하루 종일 밭에 계셨대. 근데 뭘 하시는지 아버지도 모르겠다고.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처음으로 건강즙을 보내셨어. 직접 만드셨다고. 그때도? 응, 그때도 이상했어. 열어보니까 벌레도 들어있고 흙도 섞여있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 너한테 말하면 충격받을까봐. 바보야. 그래서 그냥 몰래 버렸어.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매번 화분에 설거지통에 버리면 너가 볼까봐.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 병을 인정하기가 싫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그래? 민수야라고 부르셨어. 내 이름은 민준인데 민수는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야. 저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병원 가봐야 해. 정확한 검사 받아야지. 어머니가 안 가시려고 해. 그래도 설득해야지.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알아. 근데 무서워. 뭐가? 만약에 정말 치매라면 어떡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잖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시댁에 가보자. 지금?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1시간 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오, 왔구나. 어머니는 지금 텃밭에 계셔. 텃밭이요? 아침부터 나가셨어. 뭘 그렇게 하시는지. 시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아파트 뒤편 공동 텃밭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 왔구나, 민수야.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응? 아, 맞다. 민준이지. 미안. 시어머니가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했어요. 뭐 하고 계세요? 건강즙 만들려고 너희한테 보낼 거야. 시어머니가 바구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케일과 양배추가 아니라 잡초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지? 유기농이야. 농약 하나도 안 쳤어.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요. 추워요. 아니야, 아직 더 따야 해. 30개는 만들어야지. 어머님, 충분해요. 들어가요. 저와 민준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바구니를 챙기려고 하셨어요. 놓고 가면 안 돼. 이거 민준이 주려고 딴 건데. 괜찮아요, 어머님. 나중에 다시 따도 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손에 흙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씻겨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겨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니? 지혜예요, 어머님. 며느리. 며느리? 아, 맞다. 지혜.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초점이 흐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우리는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의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셔.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득할지.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뭐 그렇게 수근수근 얘기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나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다 알아. 나한테 정신병원 가라고 하려는 거지. 어머니.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건강검진 받자는 거예요. 건강검진? 나 안 아파. 알아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아야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가봐요. 우리 안심하게.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준이, 그리고 저.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께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화요일? 날짜요. 날짜 11월? 정확한 날짜는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의사 선생님이 민준이를 가리켰어요. 우리 아들, 민수. 민준이에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기억력 검사, 인지기능 검사, 그림 그리기, 그리고 MRI 촬영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가족분들만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기실에 남으시고 우리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펼쳤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확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예요. MRI 결과 해마 부위 위축이 관찰됩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얼마나?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수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료하면 최선을 다하면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어요. 10년. 하지만 방치하면 급격히 악화됩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건강즙에 벌레나 흙을 넣으시는. 네. 그건 판단력 저하 증상입니다. 식재료와 잡초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물론입니다. 환자분은 정말로 좋은 건강즙을 만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도 시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료하시면 됩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뭐래? 나 괜찮은 거지?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영양제 좀 드시면 돼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시댁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어요. 거실에 시아버지, 민준이, 그리고 저.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치료해야죠. 그래야지. 근데 시아버지가 망설이셨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치매라는 걸. 그건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은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거부감도 심하시고. 맞아. 어머니 성격상 인정 안 하실 거야. 민준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먹이지? 영양제라고 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응? 어머님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알아. 내가 계속 같이 있을게.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어머님 상태 확인하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리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민준아.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나한테 책임이 있어.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아버지가 오열하셨어요. 인정하기 싫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민준이가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평온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약을 드셨어요. 물론 영양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지? 네, 어머님. 아주 좋은 영양제예요. 시아버지가 매일 챙겨드렸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님 상태를 확인하고 시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이름을 헷갈려 하셨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텃밭에 나가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시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서 관리하셨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추워. 내일 나가자. 그래? 알았어. 예전 같았으면 고집을 부리셨을 텐데 이제는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2달째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토요일 맞다. 너희가 오는 날이지. 네, 맞아요. 기억했어. 나 이번엔 기억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약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진행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새벽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다 깨어보니까 없어. 집안 어디에도 안 계셔. 지금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도 바로 갈게요. 우리는 급히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준이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찾을 거야. 제가 위로했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1시간 만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찾으셨어요? 아직입니다. 지금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우리도 함께 찾아 나섰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1시간, 2시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찾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요? 지금 갈게요. 우리는 뛰어갔습니다. 공원에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잠옷 차림으로. 어머니. 민준이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추우시잖아요. 민준아, 미안해. 나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잊어버렸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집이 어딘지 모르겠더라. 무서웠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걸.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내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낮에라도 오셔서 어머님 돌봐주시면.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우리는 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셨어요. 치매 환자 돌본 경험 많아요. 걱정 마세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오신 후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낮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주셨고 시아버지도 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실래요? 글쎄, 뭐 하지? 그림 그리는 거 어때요? 색칠 공부. 색칠 공부? 그거 재밌겠다. 김 선생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색칠 공부도 하고 산책도 다니셨어요. 인지 훈련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약 덕분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관심 덕분인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시댁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고마워. 네? 나 때문에 고생 많지? 민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알아, 다 알아. 내가 아프다는 거.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치매지? 나.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셨어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정신이 또렷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 어머님, 건강즙에 벌레 넣고 흙 넣고, 그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로 좋은 걸 만든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민준이 건강하라고. 그게 전부였는데. 알아요, 어머니. 알아요.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파서.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나를 생각해 주신 마음은 진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준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시아버지도 저도 함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셨고 치료에 더욱 적극적이 되셨어요. 오늘 약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대. 맞아요, 어머님. 나 열심히 할 거야. 너희들 얼굴 잊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고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완치는 불가능했지만 진행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실 정도였어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큰 도움이 됐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고 함께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그래? 내가 예쁘게 나올까? 당연하죠.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예쁘다, 우리 가족. 시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거 간직할게. 나중에 잊어버려도 사진 보면 기억할 수 있잖아. 우리는 눈물을 참았어요. 민준이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렸을 때 뭐가 궁금한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때 기억나.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 기억은 비교적 또렷했거든요.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몰랐어요.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셨어. 매 순간을 찍으려고. 민준이가 웃었어요. 아버지다운데요. 그러게, 우리 아버지 바보같이 좋아하셨지. 시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 웃음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뭐 하세요, 어머님? 음식 만들려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는 이만큼 넣고, 네, 돼지고기는 이렇게 썰어서. 시어머니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셨지만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며느리 손맛 좋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 기억해, 나중에도. 네, 꼭 기억할게요. 우리는 함께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가족 모두 둘러앉아서. 맛있다. 어머니, 손맛이죠. 아니야, 지혜가 만든 거야.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같이 만들었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조금씩 나빠지긴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느린 진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 정도면 훨씬 빨리 악화되는데 환자분은 정말 잘 버티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가족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큰 역할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변화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최근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어제가 언제지? 어제 우리 같이 산책했잖아요. 그래? 미안해.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옛날 이야기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말이야.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녹음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너 누구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예요, 어머님, 며느리. 며느리? 아, 맞다, 지혜. 잠깐 잊으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시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며 물으셨어요. 지혜예요, 며느리. 아, 그렇구나. 하지만 5분 후에 또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지혜예요, 어머님. 아, 민준이는 점점 힘들어했어요. 어머니가 지혜를 잊어가시는 것 같아.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실 거야. 근데 만약 나도 잊으시면 어떡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님이 당신을 잊을 리 없어.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토요일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날 못 알아봐.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는데 당신 누구세요래.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갈게요. 우리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부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아버님,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날 못 알아봐 50년을. 시아버지가 오열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민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민준이에요, 아들. 아들? 아, 내게 아들이 있었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네, 저예요, 어머니. 민준이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나셨어요. 무서워. 당신 누구예요? 어머니.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나야 민준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경계하셨어요. 우리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아니야,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어. 어머니가 날 못 알아봐, 아버지도.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한참 후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악화일 수 있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졸중이었어요. 작은 뇌졸중이 왔고 그것이 기억을 더 손상시킨 거였습니다. 치료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요? 이제부터는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못 알아보셨어요. 이 사람들 누구지? 가족이에요, 어머님. 가족? 내게 가족이 있었나? 하지만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민준이가 병문안을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으셨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얼어붙었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우리 아들, 민준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디 갔었어? 못 찾겠더라. 여기 있어요, 어머니. 항상 여기 있어요.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시아버지도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였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가족을 알아보셨습니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어요. 물. 네, 어머님, 물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식사 도와드리기,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모시기. 모든 일상이 힘들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어머니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 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선택.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병원요? 네, 24시간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게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은 가족분들이 하시면 돼요.
다만 집에서 돌보는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우리는 또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시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솔직히 나도 이제 힘들어. 나이도 있고. 시아버지는 70대 중반이셨습니다.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죠. 근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게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어머니를 위해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한 곳.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머님이 잠깐 계실 곳이에요. 나 여기 있어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네,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어왔어요. 여기 괜찮네요. 네, 좋은 곳이에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우리 갈게요,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가지마. 시어머니가 민준이 손을 잡으셨어요. 같이 있어. 어머니. 무서워, 여기 무서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싫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버렸어.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어머님을 위한 거야. 더 나은 케어를 받으시라고.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매일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퇴근 후 주말 내내.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점점 적응하셨어요. 오늘 재활치료 받았어요. 간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가끔은 못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갔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상태는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봄이 왔어요. 민준이가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작년 봄에 같이 벚꽃 보러 갔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예쁘게.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작년 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 사진 보세요. 어머니 정말 예쁘시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셨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알아보시는 거죠? 네, 저예요. 민준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지셨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 왔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요.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셨죠. 시어머니의 손이 민준이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건강즙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저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알아요, 어머니 마음.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옆에 누우셨어요. 50년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안으셨습니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해, 여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여보. 우리는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드셨어요. 영원한 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시각은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울면서 손을 잡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3일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상을 오셨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준이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예의를 지켰어요. 감사합니다. 장례식 날 우리는 시어머니를 화장장으로 모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의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항아리. 이게 시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5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 우리는 납골당에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작은 공간. 사진과 위패, 그리고 유골함. 여기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절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절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납골당을 방문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이가 꽃을 올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곧 아기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낳을게요. 우리는 한참을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건강즙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저 주시려고 만든 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무서웠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어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잖아요.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시나. 근데 이제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프신 몸으로도 가족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려고 하셨던 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는 마지막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말했어요. 지혜야. 응? 고마워. 뭐가? 그때 진실을 밝혀줘서, 어머니 상태를 알게 해줘서. 당연한 거였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혼자 끙끙 앓았을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겠지. 우리 함께 했잖아. 응, 함께 했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2살 배기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준호. 준호야, 여기 봐. 할머니 사진이야. 민준이가 앨범을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사진들. 건강하실 때, 웃고 계실 때의 모습들. 할머니 예쁘지?
네. 준호가 사진을 만졌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 응, 별이 된 거야. 밤에 하늘 보면 할머니가 우리 지켜보고 계셔. 우와.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매년 시어머니 기일에 납골당을 방문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할머니, 손주 데려왔어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가 절을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할머니, 저 이제 유치원 다녀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친구도 많아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다정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준호를 그렇게 키울게요. 저도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지. 그래서 준호가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꽃 그림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예쁜 그림. 할머니 예쁘죠? 준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시어머니의 웃음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민준이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준호가 물어봅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민준이가 대답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지.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아프셨어도요? 응, 아프셨어도. 민준이가 준호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아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시어머니의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 봐, 준호야.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사진. 우와, 아빠 진짜 어려요. 그치? 할머니가 아빠 많이 예뻐하셨어. 민준이가 사진을 넘겼어요. 이건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사진이야. 환하게 웃고 계신 시어머니. 텃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예뻐요. 응, 정말 예쁘셨지. 민준이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도 우리 보고 싶으실 거야. 응. 하지만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그러겠지. 민준이가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준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행복해요. 저도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준호도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로. 그 사진을 현상에서 시어머니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 놓을게요. 민준이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영원히.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아프셨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건강즙에 벌레와 흙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판단력은 흐려졌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그 진실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 무너질까봐.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진실을 밝혔고 가족 모두가 함께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냈어요. 완전한 극복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랑을 확인했고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하기 힘든 진실이 있나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나요? 용기를 내보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함께 마주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그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가 만든 건강즙은 마실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